뉴욕 센트럴파크 한복판. 한국 진돗개를 키우는 미국인과 중국. 차우차우를 키우는 중국인이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점점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그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공원은 어느새 작은 외교 무대가 되었고 진실을 가른 건 단 한 마리의 개였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이야기는 100% 실화입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사이버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제이슨 하트입니다. 매일 컴퓨터 앞에서 코드와 씨름하는 삶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본 한국 다큐멘터리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진돗개라는 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화면 속 하얀 개가 주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냥 반려견의 눈이 아니었어요.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았죠. 해설자는 진돗개를 천연기념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개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진돗개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진돗개는 단순히 예쁜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주인을 평생 한 번만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충성심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돗개를 입양하기로 말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이 운영하는 특수견 입양센터를 통해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개가 바로 하루였어요. 하루는 생후 1년 된 수컷이었습니다. 순백색 털에 꼿꼿한 귀, 그리고 깊은 갈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앉아서 저를 관찰했습니다. 입양 첫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리드줄도 없이 제 출근길을 따라왔어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복잡한 길을 단 한 번에 기억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 날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센트럴파크를 산책할 때였습니다. 하루의 행동은 정말 특별했어요. 다른 개들이 뛰어다닐 때 하루는 항상 제 보폭에 맞춰 걸었습니다. 제가 멈추면 함께 멈췄고 제가 걸으면 함께 걸었어요. 마치 훈련받은 경호원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감탄했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개는 개가 아니라 조용한 경호원 같네요.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저렇게 예의 바른 개가 있을 수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단순히 훈련을 받은 개가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지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조차 진돗개의 이런 특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하루와 함께하는 나날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질 줄은 몰랐죠.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하루와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던 중 한 남성이 다가왔어요. 중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는 그는 자신을 앨런 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심리학자라고 했죠. 앨런의 옆에는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털이 복슬복슬하고 사자 갈기처럼 목 주변이 풍성한 개였어요. 차우차우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몽유였죠. 정말 아름다운 개네요. 진돗개 맞죠? 앨런이 하루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에요. 앨런도 자신의 개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몽유는 순수 차우차우예요. 중국 황실에서 키우던 개의 후손이죠. 이 품종은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각자 개의 특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하루의 놀라운 지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루는 제 감정 상태를 읽어요. 제가 슬플 때면 조용히 다가와서 곁에 앉아 있고 기쁠 때면 함께 기뻐하죠. 앨런은 몽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차우차우는 왕의 개예요. 중국 황제들이 사냥할 때 데리고 다니던 개죠.
그래서 품격이 다릅니다. 그 순간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가 갑자기 자세를 낮추며 몽유를 주시했습니다. 공격적인 자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대를 분석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하루는 몽유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나가던 조깅하는 여성이 멈춰서서 말했어요. 와, 저 하얀 게 정말 영리하네요. 상대방을 관찰하고 있어요. 앨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몽유도 마찬가지예요. 차우차우는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하지만 저는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하루의 행동에는 뭔가 다른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경계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읽고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앨런과 저는 자연스럽게 각자 나라의 개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진돗개는 민중과 함께 살아온 개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키우며 일상을 함께한 개죠. 차우차우는 다르죠. 황궁에서 특별히 관리받던 개예요. 그래서 더 우아하고 품격이 있어요. 그때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자신의 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자부심의 바탕이 달랐어요. 저는 하루의 지능과 판단력에 감탄했고, 앨런은 몽유의 혈통과 역사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산책을 마치며 앨런이 제안했어요. 다음에도 만나서 함께 산책하면 어떨까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예상치 못한 큰 사건으로 이어질 줄은 말이죠. 다음 주 토요일, 약속한 대로 앨런과 다시 만났습니다. 센트럴파크의 같은 장소였어요. 하루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제 옆에 앉아 있었고, 몽유는 앨런 주변을 당당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앨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와 몽유는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두 개 모두 예의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걷다가 앨런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급한 메시지가 온 모양이었어요. 저도 마침 진동이 울려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보안 이슈로 연락이 온 것이었죠. 잠깐만요. 이거 중요한 메시지네요. 앨런이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둘 다 휴대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불과 몇 초 사이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사이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렁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몽유가 하루에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이미 하루 옆에 도착해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몽유의 털이 곤두서 있었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하루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살짝 옆으로 틀어서 몽유의 공격 각도를 피했어요. 하지만 반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루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하루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루는 제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몽유는 계속 으르렁거리며 하루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몽유야, 안 돼. 앨런이 뒤늦게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조깅하던 여성,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 아이들과 산책하던 가족들까지 모두 우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 중년 남성이 물었습니다. 개싸움인가요? 다른 사람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싸움이 아니었어요. 몽유는 공격적이었지만 하루는 전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는 상황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 하얀 개는 왜 가만히 있어요? 물릴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저 개는 참고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하루는 참는 게 아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지시를 내릴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돗개의 진짜 모습이구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 그리고 주인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충성심. 이 모든 것이 하루라는 한 마리 개에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든 상황에서 앨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앨런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앨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루가 먼저 몽유에게 위협적인 신호를 보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하루는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말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루는 움직이지도 않았는데요. 앨런은 전문가답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의 소통 방식은 복잡해요. 눈빛이나 자세만으로도 도전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하루의 시선이 몽유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앨런의 말에 수긍하는 듯했고, 일부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켜봤는데 하얀 개는 정말 얌전했어요. 앨런이 대답했습니다.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어요. 차우차우는 본래 황실에서 키우던 개입니다.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죠. 반면 진돗개는 사냥개 출신이에요. 본능적으로 더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편견이에요. 진돗개가 사냥개라고 해서 공격적이라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앨런은 계속 자신의 논리를 펼쳤어요. 품종의 역사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차우차우는 2000년 동안 궁궐에서 길러졌어요. 반면 진돗개는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한 품종이죠. 그때 한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나섰습니다. 진돗개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진돗개는 인간 없이도 상황을 읽고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개예요. 지금 저 개가 보여준 행동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앨런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물론 진돗개도 훌륭한 개죠. 하지만 역사적 배경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더니 앨런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 문화 자체가 많은 부분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잖아요. 김치도 원래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유래한 거고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계 미국인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개 문제를 넘어서 문화적 자존심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앞서 나섰던 한국계 여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치는 한국 고유의 발효 문화에서 나온 독창적인 음식입니다. 다른 사람도 거들었어요. 한복도 중국 옷이라고 하실 건가요? 불고기도 중국 음식이라고 하실 건가요? 앨런은 당황한 듯 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 상황이 개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하루가 보여준 훌륭한 행동마저 폄하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개를 길러봤는데 저 하얀 개처럼 자제력 있는 개는 처음 봅니다. 저건 훈련이 아니라 품성이에요.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개들의 마찰이 문화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마치 작은 토론장처럼 변해갔습니다. 각자 자신이 목격한 것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조깅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봤는데 하얀 개는 정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도 증언했어요. 맞아요. 저 개는 꼬리도 흔들지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오히려 너무 얌전해서 인상 깊었거든요. 하지만 앨런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목격자 증언도 중요하지만 개의 행동 심리학적 관점에서 봐야 해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내재된 긴장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자 개를 산책시키고 있던 중년 남성이 반박했습니다. 저도 골든 리트리버를 10년째 키우고 있는데 개가 공격 의도를 가지면 몸짓에서 확실히 드러나요. 저 진돗개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앨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자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몽유도 이유 없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이때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진돗개를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진돗개는 절대 먼저 시비를 걸지 않아요. 대신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죠. 그 옆에 있던 10대 딸이 덧붙였습니다. 진돗개는 정말 똑똑해요. 사람의 감정까지 읽어내거든요. 저 개가 가만히 있는 건 참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하루를 옹호했고, 일부는 앨런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한 애견 훈련사로 보이는 여성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개 다 대형견이고 자존심이 강한 품종이에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얀 개가 훨씬 더 상황 통제력이 뛰어나 보입니다. 앨런이 반박했어요. 그건 단순한 통제력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의존성일 수도 있어요. 독립성이 부족한 거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존성이요? 하루는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했어요. 제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가 갑자기 일어나서 몽유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이제야 반격을 하려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하루는 몽유에게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몽유를 바라보지도 않고 저를 쳐다봤어요. 마치 이 정도면 충분히 기다렸다. 이제 결정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노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건 정말 대단한 개네요. 인간보다 더 현명해 보여요. 하지만 앨런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임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두 개 모두 각자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개들의 다툼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었죠.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원관리소 직원 한 명이 우리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으로 보이는 그는 무전기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개싸움 신고가 들어와서 왔는데 여기서 일어난 일인가요? 그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앨런이 먼저 대답했어요.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관리소 직원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목격자들 말씀을 들어보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네요. 혹시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 지점에 CCTV가 있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로 공원 관리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대형견 2마리가 공격적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보니 상황이 많이 진정된 것 같네요. 앨런과 저는 동시에 그 CCTV를 바라봤습니다. 영상이면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신기한 걸 보셨나요? 그가 가리킨 곳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가 정확히 CCTV 기둥 바로 아래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마치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언제부터 저기 앉아 있었나요? 한 시민이 물었습니다. 조깅하던 여성이 대답했어요. 처음부터요.
저개는 계속 저 자리에 있었어요. 정말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루가 CCTV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관리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영상을 확인해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게 좋겠네요. 관리사무소로 가시죠. 관리사무소로 이동하는 동안 앨런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영상을 봐도 개들의 미묘한 신호까지는 포착되지 않을 거예요. 카메라가 모든 걸 다 보여주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루는 분명히 아무 잘못이 없을 거라고 말이죠. 관리사무소에 도착해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가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하루는 정말로 CCTV 바로 아래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앨런과 제가 휴대폰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순간까지 하루는 완전히 정지해 있었습니다. 꼬리도 흔들지 않고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몽유는 달랐습니다. 주인들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자 갑자기 하루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영상에서 보니 더욱 명확했습니다. 몽유가 먼저 접근한 것이었죠. 이거 정말 놀랍네요. 관리소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저 하얀 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앨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앨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영상 속 하루의 모습은 그의 모든 추측을 완전히 뒤엎고 있었거든요. 영상을 본 후 앨런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앨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상을 보니 명확하네요. 몽유가 먼저 접근했고 하루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빨리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앨런이 계속 말했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는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제 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논쟁을 벌인 것도 죄송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앨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이슨 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루는 정말 훌륭한 개네요. 저도 몽유를 더 철저히 훈련시켜야겠어요. 저도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서로 조심하면 되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가 갑자기 일어나서 앨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뒤늦게 화를 내려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하루는 앨런 앞에서 멈춰서서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앨런의 손냄새를 맡더니 조용히 앉았어요. 세상에. 한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저 개는 사과를 받아들이는 거네요. 앨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마치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아요. 관리소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걸 봤네요. 개가 사람보다 더 관대하다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루의 행동은 단순히 훈련받은 반응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상황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앨런이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갈등이 끝났다는 것을 말이에요. 앨런이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반려견 교육이나 문화 교류 같은 거 말이에요.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일을 계기로 서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모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갈등으로 시작된 일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었어요. 앨런이 말했습니다. 몽유도 다시 제대로 사회화 훈련을 받아야겠어요. 오늘 하루를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하루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보여준 건 단순한 참을성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지혜였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돗개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루의 수술이 끝나고 실밥을 뽑는 날이었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아서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수의사는 하루의 회복력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진돗개는 정말 강인한 품종이네요. 스트레스도 거의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수의사가 하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앨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몽유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몽유의 모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훨씬 차분해 보였거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앨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루는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더 의젓해진 것 같아요. 앨런이 말했습니다. 몽유도 전문 훈련사에게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몽유는 예전처럼 거만하게 서성이지 않았어요. 앨런 옆에 조용히 앉아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센트럴파크로 함께 가볼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앨런도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둘 다 조금 긴장했습니다. 과연 하루와 몽유가 다시 만나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 신기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하루와 몽유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각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위협적인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앨런이 감탄했습니다. 몽유가 저렇게 차분한 모습은 처음 봐요. 걷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개 모두 주인 옆에서 질서정연하게 걸었어요.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말이죠. 지나가던 시민들이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일주일 전 그 사건을 목격했던 분들이었어요. 오, 그때 그 개들이네요.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 모양이에요. 조깅하던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도 손을 흔들었어요. 하얀 개는 정말 대단해요. 저런 개는 처음 봤어요. 앨런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개의 품종이나 혈통보다 중요한 건 교육과 품성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통해 진돗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죠. 그때 한 가족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하루와 몽유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이 개들 정말 예쁘네요. 만져봐도 될까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앨런과 저는 동시에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두 개를 쓰다듬었어요. 하루와 몽유 모두 온순하게 아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개들이 일주일 전에 싸웠다는 개들인가요? 정말 믿기지 않네요. 싸운 게 아니라 오해였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친구가 되었죠. 그 말을 듣고 한 시민이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화와 사람이 바뀐 거죠. 정말 그랬습니다. 하루와 몽유의 변화를 보면서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앨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해질 무렵 산책을 마치며 앨런이 말했습니다. 하루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살아있는 철학 같아요. 저는 하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보여준 건 한국인의 정신이었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침착함, 상황을 읽는 지혜,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하루라는 한 마리 개를 통해 미국 땅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